러시아를 뒤흔들었던 바그너 용병 반란의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전 방향에서 진격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특히 이 크림반도를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남부마을 일부를 점령함으로써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날 동부와 남부의 최전선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모든 방향에서 상당한 진격을 이루었다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며 이런 날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가디언은 이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의 전사들이 영웅적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찬사를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에서 주목할 점은 이 크림반도 장악을 위한 교두보를 확실하게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26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여정을 담은 4개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있으며 최소 3곳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곳은 16개월째 분쟁의 중심지인 동부 도네츠크 지역이었고 다른 한 곳은 우크라이나군이 마을을 점령한 남부 베르디안스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은 서쪽으로 더 떨어진 남부 전선 지역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디언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친러시아 텔레그램 채널들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헤르손주의 헤르손시의 강 건너 마을 나치를 점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이 드니프로강 동쪽은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군은 서안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해서 안전한 후방이자 보급창으로 사용하고 있는 크림반도를 압박할 수 있는 요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들은 우크라이나군이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크림반도 진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인 사샤 코츠는 지난주 드니프로강 안토니스키 다리 지역에서 적의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좌완,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의 왼쪽 동안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자리를 잡아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친러시아 블로거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동안의 올레시케 인근 별장 여러 곳을 장악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카우카댐 붕괴 이후에 생겨난 러시아 방어선의 약점을 노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러시아군은 이 드니프로강을 건너서 남아래는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지난 6일 이 헤르손주 노바카우카 댐을 파괴한 바 있었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드니프로강 하류 마을들이 홍수로 잠기고 주민들이 대거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연히 이곳에 배치되어 있던 러시아 전진기지도 홍수 피해를 겪게 됐고 이에 따라서 헤르손주 동안에 주둔하던 러시아군은 최근 이 자포리자 지역에 재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이 카우카댐 파기 후에 20여일이 지나면서 수위도 낮아지고 모래벌판을 형성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드니프로강을 건너가기 쉬워졌다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친러 블로거들은 다른 제방 지역도 현재 회색지대로 상황이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황한 러시아군도 포병과 항공병력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외에 도네츠크주에서도 진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말라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지난 26일 우크라이나군이 공세작전 중 탈환한 정착존 서쪽 마을인 리우노피를 다시 장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30일 독립기계화 여단은 우크라이나군이 리우노필에 파괴된 건물 앞에서 우크라이나 깃발을 꽂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말라르 차관은 현재까지 영토 130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고 리우노필을 9번째로 탈환해서 지난 한 주 동안만 17제곱킬로미터 영토를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리우노필은 작년 3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지역인 만큼 이 우크라이나 대반격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지난 24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2014년부터 점령해온 도네츠크주의 크라스노호리우카 마을 외곽에 러시아 진지를 접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크라스노흐리우카 마을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점령 주도인 이 도네츠크시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포병부대는 지난 주말에 격전지로 꼽혔던 바흐무트시 외곽에서 500에서 1000m가량 진격했습니다. 바흐무트시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시베르스키 도네츠 운하 주둔 적군도 제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우크린폼은 현지 시간 27일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대령의 텔레그램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시베르스키 도네츠 운하의 서쪽 지방에 주둔 중이던 이 러시아의 교두부를 완전히 소탕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영상도 게시했습니다. 이 바흐무트는 수개월간 수많은 사상자들을 낳은 지역인데요. 이번에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이 지난달에 장악해 왔던 곳을 러시아 정규군에게 넘겼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두 개 방향에서 바흐무트 포위를 시도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그래 아니도 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시작되면서 꾸준히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바그너 용병의 반란으로 인해서 러시아군에게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속도도 확연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현재까지 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7%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데 바그너 용병 반란 사건이 이 러시아군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몇 주 동안에 대반격의 피치를 올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날 바그너 용병의 반란은 러시아군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면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바그너의 반란 사건은 우크라이나전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을 지냈던 벤 호지스 중장은 어떤 군인도 이미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전쟁에서 죽거나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전 상황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 관리들은 바그너 반란 사태 이후에 600마일 전장에 투입되어 있는 러시아군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란 사태 이후에 우선 크렘린궁이 흔들리고 있고 더욱이 국방부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수물자 등의 지원은 더더욱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러시아군의 사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프리고진이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과 관련된 폭로를 했는데 이건 당연히 러시아군 내부에 상당한 후유증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러시아군의 사기를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영TV는 현지 시간 27일 바그너 그룹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 소유의 전용기가 오전 7시 40분경에 벨라루스 민스크 근처의 마추리스치 군사비행장에 도착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프리고진의 행방에 대해서 그동안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원래 푸틴과의 협약대로 벨라루스로 이동함에 따라서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가장 주목되는 사항은 홀로 벨라루스로 한 것인지 아니면 휘하의 부대들도 함께 이동하게 될 것인지의 여부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프리고진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은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에 잠적을 깨고 TV를 통해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인 석상은 아니었지만 TV 연설에 이어서 핵심 관계자들과의 회의하는 모습을 러시아 국영TV를 통해서 송출했습니다. 푸틴은 반란 종료 이틀 만에 대국민 연설에 나서서 반란은 실패할 운명이었으며 러시아는 단결을 보여줬다라고 밝혔습니다. 집권 23년 만에 치명상을 입은 이 리더십을 복원하기 위해서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반란 진압에 실패했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까지 안고 가면서 일단 체제 안정에 주력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저녁 TV 연설에서 무장 반란은 범죄 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바그너 그룹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을 지목한 발언입니다. 그는 이 대목에서 눈에 띄게 화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안보기관 수장들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제의 중심인 쇼이구 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는 쇼이구 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휘소를 방문하는 47초 분량의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언제 찍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장면이 프리고진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주목거리입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이 기존 지도부를 옹호하고 바그너 그룹을 띄우고 나선 건 23년 동안 공고히 지켜왔던 통제권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이에 반해서 서방 진영은 이미 푸틴 이후를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혀서 이 러시아 내 권력 구도가 급변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영국도 러시아 상황을 주시하면서 자국민의 긴급 대피 등을 포함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